열심히 재밌게 하니. 자, xy가 실수이고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는 뭐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1학년 수준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관계식 이용하셔서 한 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앞에 문자가 여러 개인데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식이 없었으니까 이용을 안 한 거고, 얘는 xy가 실수인데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죠. 여러분들 공수 2에서 배웠을 텐데 이거 만족시키는 도형은 뭐니? 원이죠.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점이 되겠고, 지금 여기는 뭐 그걸 살펴볼 건 아니고 이 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x를 y로 표현할 거냐, y를 x로 표현할 거냐예요. 근데 여기서 x를 y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 왜 어렵냐면 x를 y로 표현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다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보다는 당연히 y제곱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관계식 이용한 거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므로 제가 y제곱 자리에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맞죠?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떤 범위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 돼.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냐라고 보면 애초에 xy가 또 실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실수로 하면 y제곱이 이거니까 이놈은 0 이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y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x에 대한 범위 나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 이상 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서 2차 분식이 앞에도 나와요.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나는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할 텐데 내림차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고, 제한된 범위가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숨겨져 있는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범위가 숨겨져 있는 형태. 자,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표현하시는데 표현할 때 범위가 애초에는 그냥 실수 범위지만 y제곱이 0 이상이므로 x의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 되겠고 대칭축은 어딥니까 지금? 2죠, 2.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정의되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최대값은 x가 2일 때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자, 얘가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죠. x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범위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거만 잘 주의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넘겨도 되죠?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이 문제 다 보이지? 보이죠? 자, 기본 문제 그 다음 11-6번. 이제 뭐 도형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조건 나오면 이거 보통 활용 문제라고 하죠.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의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닿도록 전체 가주구리의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표현이 어려운데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물어봤어요. 자, 그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저는 일단 미지수로 표현하고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고 모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중요한 변수를 일단 x나 뭐 y나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을 하죠. 얘는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봤더니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저는 반지름 길이를 x로 잡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만큼이 x야 지금. 당연히 이만큼도 x겠지?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뭐라고 써있냐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데 얘는 몇 x 그럼? 2x. 이제 문장으로 나온 조건을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가축우리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지금 철망이죠. 여기는 x로 표현하면 얼마지? 2파이 x 맞지? 길이. 여기도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일단 대기. 자, 지금 세로의 길이를 알 수가 없지 않니?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2x라고 쓸 수 있겠고 세로의 길이는 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를 펼쳐서 여기다 딱 접한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미지수 하나 더 데려와야겠네. 여기는 여전히 2x죠. 자,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주가 2파이 x고 거기다가 가로 2번 더 할 거고 4x 거기다가 세로 2번 더 할 거야. 그랬을 때 20이 나오면 되고 원의 반지름이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든 양수 나와야 되니까 아무 조건이 없더라도 둘은 0보다 커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를 보통 우리가 S라고 많이 쓰는데 넓이는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파이 x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니까 이 넓이는 얘 곱하기 얘지. 자, 그럼 저 식이 최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넓이는 제가 편의상 S라고 했고 자, 그럼 제가 한 문자로 표현해달라고 했죠. Y를 X로 표현할 거냐 X를 Y로 표현할 거냐인데 여기서 Y를 X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2로 나누고 자, 얘네 둘은 묶어서 쓰면 파이 플러스 2의 X지. 뭐 이렇게 식이 좀 거지 같니?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써볼게. 나는 Y자리에 이거 쓸 거야. 그리고 여전히 XY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Y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지금 파이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파이는 변수가 아니죠. 그냥 뭐 루트 2 같은 그냥 상수지. 3.14 어버보고 결국은 얘는 X에 관한 몇 차 함수 나오겠니?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결국은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자, 얘랑 곱하면 20X 얘랑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통째로 곱했어요. 얘랑 얘랑. 자, 그럼 2차항 정리해볼게. 2차항이 x제곱으로 묶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죠. 자, 식이 좀 거지 같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일단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교 수학할 때 대칭축은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자, 2로 약분하면 자, 이렇게 될 때죠. 맞습니까? 그럼 x가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일 때 최대값이 된다가 그냥 끝이죠. 왜냐하면 가축우리의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야. 최대가 될 때 반지름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x가 이 값을 가질 때 y가 양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해 보나 마나 양수 나올 것 같아요. 응? 이거 10이죠. 10. 2로 약분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이제 변수가 좀 복잡해도 여러분들 잘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재방송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응?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온 마지막 유형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시중교재나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배우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와 최소라는 건 뭐냐? 일단 판별식을 쓰려면 문제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실수 조건에서 판별식 작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부등식 얻어내시면 됩니다. 실수 조건에서 판별식 작성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2차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걔는 실근을 가져야 되지. 즉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됩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작성을 하면 그게 부등식이죠. 부등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 골라주시면 돼. 자, 이거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와닿지는 않을 거고 얘는 그냥 문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문제로 보여드리는 게 앞에서 부정방정식 할 때도 했습니다. 실수 조건의 방정식. 그때 이해 못하신 분은 다시 잘 보시고 자, 실수 xy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는 미지수가 몇 개니 그럼? 2개지. 미지수가 2개인데 해가 유한하게 한 쌍, 두 쌍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관계식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아무 관계식이 없죠. 아무 관계식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조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실수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실수 xy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자체가 실근을 가진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 미지수가 2개인데요. 우리가 1단원 하면서 했어. 미지수가 여러 개이더라도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할 수 있지. 우리는 보통
뭐 x가 익숙하니까 전 두 가지 방식 다 볼 거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자, 첫 번째 식은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근 존재해야 돼요. 1차항 계수 짝수니까 제가 4분의 d 씁시다. 이거 절반의 제곱 64 마이너스 2차항 계수 상수항. 이게 0 이상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자, 일단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게 가장 식 이쁠 것 같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통째로 약분되고 그냥 얘만 남겠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차 부등식이지만 우리 이 정도 범위 다 풀 수 있으니 이렇게. 자, 그럼 x가 실수인 이상 이게 y가 가질 수 있는 수의 범위의 한계죠. 마이너스 3이 최소, 1이 최대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보고 얻어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d'라고 할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 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게. 얘랑 얘랑 계산하면 원래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2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y가 실수인 이상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최대 최소 다 구했지. 이게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 자, 됐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왜? 2차 부등식 자체가 2학기 내용이라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제가 11-7번도 했고 유형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살펴볼게. 자, 실수 xy가 다음을 만족할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제가 지금 드리는 처음 설명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오.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일단 얘는 뭐니? 도형으로 보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원을. 자, 실수 xy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도형 위의 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실수 xy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 y는 이 도형 위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 실수 xy가 다음을 만족하면 x, y는 저 원위의 점이구나 라고 일단 예상이 가능하고, 근데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랑 똑같은 xy죠. 저걸 만족시키는 어떤 xy에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이 단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앞선 문제들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니? 없어요.
x제곱이 1-y제곱.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y제곱인데 표현하기 자체가 어렵죠. y를 x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유형이랑 분명히 다른 유형이고 그럼 얘를 그냥 k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k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해가 어려울 텐데 잘 봐. 일단 xy는 이 원위의 점이지. 원 위의 점 중에 무언가 E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하라고 해서 저는 EX 플러스 Y를 K라고 뒀습니다. 근데 다시 얘를 도형으로 보면 얘는 무슨 도형이 나옵니까? 직선 나오지. 왜?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X, Y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 어떤 점이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래.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그림에서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 어느 점을 잡더라도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있으려면 이런 애들 아니야? 이런 애들은 몇 군데 있니? 두 군데. 그럼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 x, y는 원 위의 점인데 얘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k라고 뒀더니 다시 x, y는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럼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니까 원과 직선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통수학 2의 관점이고 맞습니까? 이게 2의 관점인데 저는 지금 공통수학 1을 가르치고 있으니 1의 관점으로 볼게요. 1은 이 그림이 필요 없고 자 이거 한 문자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똑같은 y 아니야? 제가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한 문자로 표현해 볼게 이제. y 자리에 이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면 이거 항등식이니 방정식이니 지금? 방정식이야. 항상 만족되는 게 아니잖아. 방정식인데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한대? 실수. 그럼 얘가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0 이상 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되고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연립을 하고 왜 판별식이 0 이상인지. 자, 여기 4x제곱 x제곱 더했으니까 5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x고 뒤에 계산을 빨리 할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네. 실근 가져야 된다고. 왜요라고 하시면 안 돼. 실수 xy가 만족한다며.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또 사이범위네. 뭐 이 정도는 제가 인수분해하지 않고 그냥 써도 뭐 여러분들 수준에 무리 없을 것 같고. 자,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 루트 5,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5야. 자, 지금 했던 게 공수 원의 관점이에요.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지. 원의 방정식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위에 점이래요. 근데 E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K라고 두고 나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랑 얘랑은 만나야 되지.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날 조건 중에 뭘 가장 많이 쓴다고 배우셨습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봤을 때 뭐가 더 같거나 커야 돼?
반지름이 d보다 같거나 크면 되죠. 판별식은 때에 따라서는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용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럼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을 설명드리진 않을게. 여기 얼마 와야 돼?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5. 그죠? 원의 중심이 0,0이지 지금. 그럼 빵 대입하고 이거 좌변 다 내려쓰고, 이게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자, 답은 똑같이 나오지. 오케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들 사이즈면 당연히 두 가지 방식 다 이해하셔야 돼. 특정 문제에 최적화된 방법은 있지만 한 문제에 두 가지,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교과목으로는 미적분 업무 더 편할 겁니다.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그렇게 습관을 가져야 돼. 자, 일단 됐죠?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도형의 관점. 여러분들 지금 명제 배우고 있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까지 배웠나? 아직 안 배웠지. 기억은 나니? 산술평균, 기하평균? 뭔데? 2루트 둘의 곱보다 자, 이것도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데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오. 자, 분수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물어본 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게 보통 편하고, 얘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그래도 수학 2까지 다 배우셨으니까 제가 한 번은 얘도 관점 두 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웃긴 게 오히려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이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거 fx라고 두고 미분해서 풀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닌데 1학년이면 이렇게 푸셔야 돼. 자, 여기서 절대 이건 아니야. 여기 2차 함수가 있으니까 얘가 최소일 때 전체 최대 아닌가요? 지금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죠. 분모만 2차 함수예요. 분모에 대입하는 x값이 달라지면 분자의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자, 그럼 출발은 똑같아. 출발은 방금 전에도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일단 뭐라고 뒀지? K라고 두고 K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분수반정식을 배운 적이 없죠? 그럼 당 방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 곱해서 그럼 좌변, 우변. 근데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kx제곱 6x 넘기고 플러스 k. 이게 또 무슨 근을 가지면 될까? 또 실근 가져야겠지.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야 지금. 당연히 방정식인데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 0 이상, 그럼 k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하, k는 자, 이렇게. 이 똑같은 문제를 작년에 베스트반에서도 제가 물어봤을 때 한 분 정도 답변한 것 같은데 물어보자 한번. 양수래? 양수인데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하래. 방금은 실수였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최대값.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라고 해서 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은 사실 여기까지 배우긴 배웠다. 작년에 여러분들이랑 교육과정이 달라서 수학하가 집합명제 출발이라 분모 분자를 제가 x로 나눠볼게. 똑같이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자 얼마? 6. 분모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지? x. 얘랑 얘랑 곱하면 자, 근데 x가 양수래.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이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실제는 양변에 뭐 곱한 식을 많이 써? 두 양수의 합은 이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공통수학 2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은 x가 양수면 둘 다 양수고 2루트 둘의 곱 얼마? 2. 이놈의 최소값이 2지? 그럼 분모가 최소일 때 이 식은 전체는 최대 되겠죠? 분모가 커질수록 이 숫자는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는 최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분모가 최소값 2일 때 전체식은 최대값 3 가지는 거지. 오케이? 이 문제는 좀 골 때린 게 1학년 1학기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조건은 실수라고 주어질 거고 1학년 2학기에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거고 3학년 때 나오면 미분해서 푸셔야 됩니다. 좀 웃긴 문제긴 합니다. 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 제 기억엔 작년에 화정고에서 문제 잘못 냈어요. 이걸 1학기 문제에 냈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x가 실수라고 해서 조건을 잘못 주어졌어. 근데 이의 제기가 안 먹히더라. 고집이 세셔서 더 따지지 말라 그랬어.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얘도 똑같아. 얘는 근데 그냥 방향성만 반대로 주어졌어. 이 식의 최대 최소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다. 절대 각각의 최소값 막 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 이건 2차 함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분수 함수예요. 당신들이 구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 거지 그 2차 함수가 짬뽕된 분수 함수는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맘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일단 오늘도 K라고 두고 K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데 그 최대 최소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고 지금. 자, 그럼 다항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에 이거 곱할게. 이거 곱하고 바로 정리. 자, 이거 넘기시면 k-1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 마이너스 b입니다. 자, 근데 이거 또 이놈의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됩니까? 그럼 0 이상 나오면 되겠죠?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실수라고 했으니까 또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되겠네. 참 문제가 거지 같은데 숫자 좀 계산하기 짜증난다. 일단 저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이 식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쟤를 여차여차 풀었을 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래? 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저게 나오면 되지. 근데 지금 2차 함계수가 불쾌하게 4입니다. 4니까 부등식이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놈의 해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저걸 전개했을 때 정확히 얘랑 똑같으면 되겠지. 정확하게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이상 배운 분들이니 이 책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쉬운 책 아니야. 이게 뭐 나오면 돼 그럼? 마이너스 8. 이게 뭐 나오면 되지? 마이너스 12. 그럼 암산 좀 합시다. b는 얼마 나오면 되죠? 1. b가 1이면 a제곱은 16. 그럼 a는 뿔마 4. 두 개 나오겠네요. 두 개 나오고 사실 제가 지금 조금 엄밀하게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안 한 게 뭐냐. 이게 사실 2차 방정식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k가 얼마인 경우 있죠? 1이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좀 지엽적인 부분 일단 배제하고 저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분수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일단 k라고 두고 판별식 사용한다. 앞에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양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 뭐 나타내는 거? 2차 함수라면 축이 어디? 4. 축이 4.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인데 f1 이상이래. 뭘 나타내는 거야? 최소값을 가진 x좌표가 어디? 1. 그럼 1, 어쩌고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모양과 위치를 다 알려주는 거라고? 자, 요까지 되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아마